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도 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좀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어떤 개인회생이든 다른 채무조정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 좀 드릴 건데요. 어느덧 보니까는 제가 개인회생 개시 인가 받고 원래 제출했던 그 변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 총 변제 기간 중에 절반을 넘어섰더라고요. 지난 5월부로 이제 20회차 들어서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도 36개월짜리 변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청산가치가 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조금 더 늘어서 37개월짜리 변제 기간을 저는 이제 결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지난 5월부로 변제 기간이 이제 20회차에 들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절반의 시간들 개인회생 그 변제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이제 감당을 못해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고 있었던 거였고,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한강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러 가지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게 2019년 7월입니다. 굉장히 이제 더운 여름날이었죠.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 2주 넘게 서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당시 이제 진행했던 서초동의 사무실 거기에 이제 다 전달해주고, 서울회생법원에 그렇게 해서 사건 접수시키고 약 한 6주 만에 저는 개시 결정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땐 정말로 놀라웠죠. 왜냐면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을 했었던 그 변제 계획 안에서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상황에 가능한 최저 변제율로 저는 제출을 했던 거였고, 그게 그대로 법원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11월에 제가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죠. 정말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수년간 저를 이제 많이 힘들게 하고 옥죄던 나의 삶을, 그래서 내가 하고픈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고픈 거 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과중채무에 눌려 있게 되면은. 그러다가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여전히 굉장히 이제 내피반 생활을 하고 있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수년간 계속 해오던 돌려막기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중단을 한 상태니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정말로 늘 카드 결제일이든 대출금 상환일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앞두고 있으면은 초조금 상태의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넘기고 하다 보면은, 또 넘기고 난 다음에는 또 진이 빠져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게 되고 이랬었으니까는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런 것들을 멈춘 거예요. 인가 받고. 그래서 성실하게 변제금을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잘 내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을 때는 조금씩 더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 월 변제금이 만일 100만원이었다라고 치면은 11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행여나 나중에라도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변제금을 제때 못 내는 날이 있게 되면은 제가 이제 미리 조금씩 여윳돈 더 넣어 놓았던 그 변제금들이 제가 무슨 일로 이제 못 내게 되는 변제금을 상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더 넣었었습니다. 늘 괜찮았죠. 그래도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 3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없더라고. 일이 안 생기고. 여하튼 그렇게 코로나가 3월부터 해서 4, 5월 막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봄부터 힘들더라고요, 매우. 왜냐,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 이슈가 생기고 2달 후부터 제가 변제금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미 2019년 개시 받고 그 다음에 2020년 한 초까지도 그렇게 변제금 미납 없이 여윳돈 더 낼 정도로 열심히 했었고요. 변제를 성실하게. 근데 이제 코로나 생기고 5월, 6월 막 이렇게 되니까는 도저히 이제 안 되고 변제금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고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파갖고 그 이제 세상 끝난 줄 알고 그냥 세상 등진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뉴스들이 있었으니까는요. 하지만 저는 그러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2020년 6월, 7월 요때쯤에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은 거죠. 그 대출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받았던 햇살론 17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인가 받고 이렇게 변제금 내던 분들 중에도 변제금을 뭐 밀리게 되거나 혹은 뭐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또 그냥 엉뚱한 데서 돈 빌려 쓰고 막 이러는 경우 흔히 있단 말이에요. 일반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제일 비싼 이자로. 그래서 저는 그때 햇살론 17 이자율이 17.9%짜리 되게 비싼 편이죠. 하지만 그거 받았습니다. 예, 그래도 그거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심적인 부담감이 좀 덜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대부 이런 데서 돈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몹시 속이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돈까지 쓰게 되었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햇살론 17 받아가지고 당시에 또 좀 밀렸던 변제금 내고 생활비로도 쓰고 좀 그랬었네요. 그때부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제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미납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늘 미납이 있었어요. 그 변제 현황 조회를 하게 되면은 미납 회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늘 숫자가 1 혹은 2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조금씩이라도 생기면 얼마씩이라도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이게 무조건 제 날짜에 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늦게 낸다고 해갖고 뭐 이를테면 납부하는 날짜가 15일이에요. 근데 뭐 20일에 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었다고 해서 그 개인회생 변제금에 이자가 발생하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1년 3월인가 4월경? 4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변제금 미납 회차가 제가 4회차까지 되었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회생 폐지 사유거든요. 하지만 요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매몰차게 4회 되었다고 해서 폐지시키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4회차 미납이 되었을 때 법원으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았었어요. 뭐 폐지 될 수 있음, 예, 폐지 확정이 아니라 한번 독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이었으니까는요, 저도 이제 4회차까지 변제금이 미납되는 거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그렇게 문자도 받게 되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타고 있었던 자동차를 정리를 했죠. 자동차를 정리해가지고 변제금 미납된 거 다는 못 내겠더라고요. 일부를 냈어요. 일부. 자, 왜냐면 이제 자동차를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매각 대금, 매도 대금 얼마 되겠거니 예상을 하고 어디에 써야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뭐 생활비로도 써야 되고 법원 변제금 얼마 내고 뭐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해놨었는데 이게 다 틀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가 타고 있었던 자동차에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에서 다 압류를 걸어 놨어요. 뭐 이를테면 교통 어떤 범칙금, 과태료, 뭐 주차 딱지 요금, 그리고 뭐 건강보험공단, 또 지방세 체납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다 압류. 그게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자동차 매도 대금의 한 3분의 1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이제 굉장히 적어진 거죠. 한 3분의 1이 날라갔으니까. 그러다 보니 변제금 밀려있던 거를 더 많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달, 두 달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소상공인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렇지만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많든 적든 간에 잘리지 않고 꾸준히 그래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그 개인회생 신청 전과 후에 대단히 커다란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정말로 돌려막기니 이런 거 더 이상 안 하게 되었고 멈출 수 있었고요. 그 빚 갚느라 여기저기서 다시 또 누구한테 빌리고 그렇게 하고 맨날 전전긍긍 하다가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소중한 사람들, 하지만 그래도 개인회생 인가 받은 다음에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빚 때문에 고생하면은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혹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뒤늦게 저는 이제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그래도 인가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선 참 만족합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제가 쏟을 수도 있고 더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평온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영상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가볍게 좀 이야기 드려본 거예요. 아직도 제가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 좀 정리 빨리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좀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 잘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여러분.